안녕하세요, 스토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격수 중 한 명이자 한 시대를 대표했던 스트라이커, 리버풀 소속 최초이자 잉글랜드의 마지막 발롱도르 수상자, 작은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스피드와 치명적인 피니쉬 능력의 소유자, 그리고 원더보이라 불리는 남자, 바로 마이클 오원입니다. 오원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1979년 12월 14일 잉글랜드 체스터에서 태어난 마이클 오원. 그는 잉글랜드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던 테리 오원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축구와 가까워졌던 오원이었는데요. 두 형들과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오원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로 인해 그의 아버지는 당시 지역팀인 몰드 알렉산드라 유소년 팀에 그를 보내게 되죠. 당시 8살에 불과했던 오원이었지만 뛰어난 재능으로 10세 이하 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작은 체구, 어린 나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지만 첫 시즌 무려 34골을 기록하며 엄청난 재능을 선보입니다. 당시에도 그는 나이대에 비해 유난히 뛰어난 오프 더블 움직임과 스피드를 보여줬고 10살의 나이에는 한 시즌에 97골을 넣으며 잉글랜드의 모든 빅클럽들이 그를 주목하게 만들죠. 그에 그치지 않고 클럽들은 그를 직접 초대했고 그의 오원은 맨유, 아스날, 노팅엄, 리버풀, 에버튼 등 여러 클럽들에서 직접 훈련을 하며 신중하게 팀을 선택합니다. 또 당시 오원은 에버튼의 광팬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행선지는 에버튼의 라이벌인 리버풀이었습니다. 리버풀은 오원에게 축구화 등 선물을 주며 끊임없는 구애를 보냈고 특히 유소년 책임자인 헤이웨이가 오원에게 직접 편지까지 썼다고 하죠. 그 기대에 걸맞게 오원은 빠르게 성장을 해나가며 축구 신동으로 명성을 쌓습니다. 1995년에는 잉글랜드 15세 이하 대표팀의 첫 출전에 데뷔전에서 골을 넣었고 이후 16살에는 월반을 하며 18세 이하 팀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당시 FA 유스컵에 출전해 8강에서 맨유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4강에선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다시 해트트릭을, 결승에서는 퍼디난드와 램파드가 속해 있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며 리버풀에게 클럽 역사상 첫 FA 유스컵 우승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1996년 17번째 생일을 맞이한 오원은 리버풀과 프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997년 5월에는 윈블던을 상대로 데뷔전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경기장에 투입된 지 10분도 안 된 시점에 오원은 데뷔골을 기록합니다. 놀라운 신인에 의해 팬들은 떠들썩해졌고 곧 오원은 슈퍼 루키로 자리 잡게 되죠. 이후 오원의 첫 프로 풀시즌이었던 97-98 시즌, 당시 팀 내 주전이었던 로비 파울러가 부상을 당하자 로이 에반스 감독은 그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에 응답하듯 오원은 엄청난 골들을 만들어내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갔고 로비 파울러가 부상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그와 공존을 하기 시작하죠. 둘의 조합은 환상적이었고 프리미어리그를 휩쓸고 다닙니다. 그리고 1998년 2월에는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18세 59일의 나이로 소집돼 역대 최연소 데뷔 기록을 세웠고 5월 모로코와의 경기에서는 잉글랜드 최연소 득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첫 프로 풀시즌, 오원은 리그 36경기에서 18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됨과 동시에 PFA 올해 영플레이어상까지 수상합니다. 그리고 맞이한 커리어 첫 월드컵인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그는 그 대회에서 잉글랜드 역사상 최연소 월드컵 출전 기록과 득점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게 됩니다. 그의 활약을 본 마라도나는 98년 월드컵에서 유일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라고 극찬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돌아온 리버풀에서는 5년 재계약을 맺으며 영국 축구 역사상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10대가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연말에는 피파 올해의 선수상과 발롱도르 4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 시즌 리버풀은 오원의 뛰어난 속도를 살리기 위해 그에게 스루패스와 롱볼을 건네주는 것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데요. 하지만 그의 신체는 그의 엄청난 속도를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었고 결국 4월 리즈와의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시즌을 일찌감치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마이클 오원이었습니다. 당시 오원의 나이는 19살에 불과했죠. 99-00 시즌은 부상으로 인해 5개월간의 휴식기 이후 복귀를 알리는데요. 하지만 이후 고질적인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힘든 시즌을 보냈던 오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창이었던 오원은 00-01 시즌 다시 부활을 알렸고 리그컵과 FA컵, UEFA컵까지 우승하며 리버풀의 트로피 가뭄을 끝내는데 선봉장이 됩니다. 그로 인해 발롱도르를 수상, 그의 나이는 22살에 불과했죠. 그리고 이 상으로 오원은 1979년 케빈 키건 이후 발롱도르를 수상한 최초의 잉글랜드 선수이자 세계 최고의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2001년 12월에는 웨스트햄을 상대로 리버풀 소속 100번째 골을 기록했고 계속된 활약과 함께 리버풀은 다시 오원과 4년 재계약을 맺습니다. 그로 인해 오원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됐죠. 하지만 2002년 레알의 페레스 회장이 그를 노린다는 이야기와 함께 오원을 차기 갈락티코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하는데요. 이에 당시 리버풀의 감독이었던 제라르 울리에 감독은 어줍지 않은 돈으론 레알이 호나우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원의 왼발밖에 살 수 없을 거다라고 밝히며 오원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2 한일 월드컵을 준비하던 마이클 오원, 시어러가 은퇴한 이후 오원은 잉글랜드 주전 공격수의 명맥을 이어갔고 부상당한 베컴을 대신해 대표팀 주장을 맡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1963년 바비 무어 이후 최연소 잉글랜드 주장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8강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탈락이라는 쓴맛을 봤던 오원과 잉글랜드였습니다. 다음 시즌 오원은 프리미어리그 100번째 골을 기록하며 활약을 이어갔고 리그컵 결승에서도 득점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하지만 다시 리그에서 부진했던 리버풀, 그로 인해 오원은 자기 자신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어야 한다며 리버풀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죠. 그와 함께 볼튼의 감독이었던 샘 엘러다이스는 오원만 막으면 리버풀을 이긴다라고 말하며 리버풀의 상황을 비꼬기도 합니다. 이후 2003-2004 시즌에는 10월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며 3개월 동안 결장을 하는데요. 부상 복귀와 함께 반등을 누렸던 오원이었지만 이후에도 발목과 햄스트링 부상이 반복되며 악몽 같은 시즌을 마무리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즌 막판 리버풀 소속 150번째 득점과 함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냈던 오원과 리버풀이었지만 울리에 감독이 경질되면서 오원도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게 됐죠. 그렇게 1998년부터 줄곧 리버풀 최다 득점자였던 마이클 오원은 결국 2004년 8월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하게 됩니다. 등번호 11번과 함께 갈라티코에 합류했던 마이클 오원. 하지만 시즌 초반 그의 폼은 한창 좋을 때만큼 올라오지 못했고 스페인 언론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10월 챔피언스리그 디나모 키예프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며 레알에서의 첫 골을 넣었고 곧바로 발렌시아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며 라리가 데뷔골도 올리게 되죠. 이후 7경기에서 5골을 기록, 시즌 말미에 있었던 엘 클라시코에서도 득점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나우두와 라울에 의해 오원은 주로 조커로 여겨졌는데요. 부족했던 출전 시간에도 16골을 기록, 출전 시간 대비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던 마이클 오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즌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리버풀이 차지하게 됐죠. 그와 함께 레알은 브라질의 호비뉴와 줄리우 밥티스타를 영입했고 그로 인해 입지가 좁아졌던 오원이었습니다. 결국 2005년 8월 오원은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팀은 리버풀이 아닌 뉴캐슬 유나이티드였죠. 당시 2006년 월드컵을 위해 주전 자리를 원했던 오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맞아떨어졌던 뉴캐슬은 기존 시어러의 클럽 레코드 기록을 갈아치우며 오원을 영입하는데요. 하지만 계약 며칠 후 오원은 허벅지 부상을 당해 시즌 초반을 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귀 이후 득점을 기록하며 다시 부활을 하는 듯 했으나 12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발가락 부상을 당하며 수술을 했고 4월까지 결장을 하게 되죠. 시즌 말미 복귀를 했지만 완전치 않은 몸 상태에 결국 시즌이 끝날 때까지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온전치 않은 몸 상태에도 월드컵 출전을 원했던 오원은 잉글랜드 B 대표팀에서까지 뛰며 폼을 끌어올리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맞이했던 2006년 독일 월드컵, 하지만 스웨덴과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경기 시작 1분 만에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고 이후 1년 아웃이라는 악재가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원은 부상에서 조기 복귀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기도 했죠. 이로 인해 뉴캐슬은 피파와 잉글랜드 축구협회에 비용을 청구하며 소송을 걸었고 결국 이들은 주급의 일정 부분과 대체 선수를 영입할 비용, 치료비 등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상액은 무려 한화로 1000억 원에 다다랐죠. 그렇게 길었던 부상 이후 2007년 2월 가볍게 훈련에 복귀했던 오원은 2007년 4월 레딩과의 경기에서 1년여 만에 첫 선발 경기에 나서는데요. 하지만 이후 5월 와포드와의 경기에서 동료 패티슨과 충돌, 뇌진탕으로 들것에 실려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뉴캐슬로 이적한 후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준 적이 없었던 마이클 오원. 하지만 그를 둘러싸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06-07 시즌이 끝나면 계약 조항 때문에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수도 있다는 루머였는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1000만 파운드 미만의 저렴한 가격에 방출 조항이 있다는 이야기가 새어나갔고 결국 뉴캐슬의 회장은 오원에게 충성심을 보여줘라, 첼시, 맨유, 리버풀, 아스날 같은 구단들은 너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한 차례 소동이 지난 이후 뉴캐슬과 미래를 약속하며 일단락시켰던 마이클 오원이었습니다. 하지만 07-08 시즌 허벅지 부상, 탈장 수술 등 다시 병상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시즌 후반 골을 몰아치며 11골을 기록했던 오원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과거의 폼이 아니었죠. 이후 08-09 시즌에는 볼거리까지 하르며 험난하게 시즌을 출발했고 결국 그 시즌 뉴캐슬은 프리미어리그 첫 강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캐슬의 재계약을 거절했던 오원은 팀을 나온 9월 뉴캐슬로 이적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히며 리버풀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인터뷰를 남기죠. 하지만 그의 차기 행선지는 리버풀의 가장 큰 라이벌 중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였습니다. 후에 퍼거슨이 그에게 직접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렇게 오원은 호날두가 레알로 떠나며 비워졌던 7번의 등번호를 받았고 프리시즌부터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이후 9월 맨시티와의 맨체스터 더비에서는 득점을 기록하며 팀을 4대3 승리로 이끌기도 하는데요. 12월 챔피언스리그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는 맨유 소속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반등의 불씨를 살렸죠. 하지만 2월 다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1011 시즌에는 경미한 부상들이 있었지만 종종 경기에 나와 득점을 기록했고 우승 메달을 받을 자격을 간신히 충족했던 오원은 데뷔 이후 처음으로 리그 우승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 라는 말을 남기며 리버풀 팬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죠. 이후 맨유와 1년 재계약을 맺은 오원이었지만 계속된 부상과 함께 2012년 5월 맨유와 이별을 선언합니다. 이후 스토크시티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마무리한 오원은 프리미어리그 150골을 기록한 역사상 7번째 선수가 되었고 2013년 5월 은퇴를 선언하죠.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잉글랜드의 마지막 발롱도르 수상자로 남아있는 마이클 오원. 과연 올 시즌 오원의 뒤를 이을 잉글랜드 발롱도르 수상자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원더보이 오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